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한 친구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작네요. 요즘은 다들 이런 건 안 쓰던데요. 별것 아닌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며칠씩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형제가 다녀간 뒤 냉장고 속 반찬이 줄어든 걸 보면서요. 내가 뭐 아깝다는 건 아닌데 하면서도 속이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명확합니다. 집은 당신의 마지막 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집은 당신의 경제적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둘째, 집에 들인 순간부터 비교와 평가가 시작됩니다. 셋째, 친밀함은 때로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한 번 본 집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구히 저장됩니다. 다섯째, 집을 연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홀로 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친밀함과 경계는 다르다는 걸. 가깝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특히 노후에는 집이 가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자랑이었습니다.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은 당신의 경제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건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외로움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중 약 35%는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삽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부담스러워. 집 안 보여주고 싶어. 왠지 평가받는 것 같아.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집은 이제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그곳마저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면요. 당신은 쉴 곳을 잃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자 씨, 67세. 오랜 친구가 한번 놀러 가도 돼? 하길래 반갑게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 집이 좀 좁네. 요즘 아파트들은 다 넓던데.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친구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작은 게 부끄러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부산 금정구에 사는 김철수 씨, 71세. 동생이 놀러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했습니다. 형, 이것밖에 없어? 요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소파 낡았네. 바꿔야겠어.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간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순덕 씨, 69세.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순덕 씨는 기뻤습니다. 온 집안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곰팡이 좀 있네요. 아이들한테 안 좋은데. 순덕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핵심 메시지 5개. 1. 집은 당신의 경제적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지출은 늘어납니다. 집은 그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벽지, 작은 냉장고 속 반찬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 흔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형님, 요즘 좀 어려우세요? 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난방비 아끼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친밀함의 가면을 쓴 무례함입니다. 노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더 예민합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물으세요. 이 사람은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인가?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비교와 평가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우리 집보다 크네, 작네. 우리는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당신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수록 더 무심하게 말합니다. 형, 우리 집은 거실이 더 넓은데. 언니, 요즘은 이런 가전제품 안 쓰잖아. 그들은 무심코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상처입니다. 밖에서 만나세요. 카페, 공원, 식당. 당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3. 친밀함은 때로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이에 뭐하는 마음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함부로 엽니다. 방문을 슬쩍 엽니다. 서랍을 뒤적입니다. 이건 뭐예요? 저거 언제 샀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은 존중을 대체할 수 없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잊습니다. 경계를 정하세요. 냉장고는 제가 열게요.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무례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4. 한 번 본 집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구히 저장됩니다. 집을 한 번 보여주면요.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당신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 집을 떠올립니다. 아, 저 사람 집 좁았지. 냉장고에 별로 없더라. 집이 좀 어두웠어.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기억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요즘 좀 어려운가 봐.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나? 저 정도면 괜찮은데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건데요.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5. 집을 연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홀로 쉴 수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건 평온입니다. 집은 그 평온을 지키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들이는 순간요. 그 평온이 흔들립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형님,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부담입니다. 집은 이제 당신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남들이 드나드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정리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노후에는 그 에너지가 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집을 보여준 뒤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진 경험.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밖에서 보죠. 초대는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집을 함부로 열지 않는 건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말 뒤에는 무례함이 숨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3가지 실천. 1. 초대를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에 밖에서 봐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2. 집에 초대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을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만 초대하세요. 3. 집을 보여준 뒤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두기는 때로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 내 집은 작아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당신의 존엄이 머무는 곳입니다. 노후에 지켜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평온, 존엄, 당신의 마음. 이 3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첫걸음은요, 당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요, 당신의 집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당신은요, 인색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